같이 커피 드립커피 이렇게 그 서비스 해주시고 오셔서 직접 다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라운드에서 이렇게 만나서 같이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렇게 요즘에는 좋은 분들 만나면 그냥 아까워서 한 번이라도 초대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그때 좀 이렇게 얘기를 들었다가 한번 부탁을 했는데 흔쾌히 또 오셔서 너무도 감사드리고요. 지금부터 앞으로 시간 동안에 커피와 또 대표님의 인생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같이 함께 우리가 좋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환영하면서 우리가 박수를. 그냥 보세요. 커피 수업을 하는데 커피 한 잔씩 드리려는데요. 인원이 많아가지고 이거는 빚도 없을 텐데 일단은 절반 정도씩만 나눠가지고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누가 좀 도와주실래요? 어차피 나한테 안 먹어 이거. 아,
네, 다 드셨나요? 혹시 모자라시는 분은 이따가 끝나고 아니면 중간에 제가 혹시 알려드리면서 또 드리도록 할게요. 실만하세요? 사람마다 다르실걸요? 어떤 사람들은 맛있다고 하시는데 지금 맛있는 건가? 보리청가 막 이러시는 분도 계시고 왜 이렇게 쓰지? 이러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제가 한번 또 손들어보기, 제가 손들어보는 거 좋아하는데요. 나는 진하다. 진하다 없어요? 진한 분 계시죠? 난 연하다. 뭐 연하죠? 난 딱 맞다. 딱 맞다 많죠? 네, 근데 지금 손들어 봤잖아요. 몇 분은 속으로 진하다고 생각하시고 몇 분은 연하다고 생각하시죠? 네, 지금 솔직히 원래 똑같은 거로 드려야 되는데 지금은 제가 기구를 막 이상한 거 조합해 갖고 왔죠. 어저께 150명 강의한다고 강사가 다 들고 가가지고 나머지 찌끄레기를 모아가지고 저도 상당히 지금 내리는데 열악한 상황에서 내렸는데요. 똑같이 내려가지고 여러분들 드려도 반응들이 다 틀려요. 네. 여러분 사람들이 내 생각과 똑같나요? 다르나요? 왜 다른가요? 다르니까 우리 생각이 네. 다른 게 정답인가요? 틀린 건가요? 네. 사람들은 정말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커피를 하기 전에는 다르다는 게 얼만큼 다르다고 생각을 안 했는데요. 커피를 해보고 이렇게 다르구나를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처음 얘기를 조금 해드리면서 여러분들도 재미있는 얘기 한번 해드릴게요. 커피숍에서 제가 처음에 일을 할 때였는데요. 손님이 오셨어요. 아메리카노 주문하셔가지고 드셨거든요. 드시고 가시면서 평생 이렇게 맛있는 커피 처음 먹어본대요. 또 저 강사 와서 자랑질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평생 이렇게 맛있는 커피 처음 먹어본다고 하고 컵을 반납하시고 가시는데 컵에 한 방울도 안 나게 다 드셨어요? 제가 속으로 또 교만해지잖아요. 우리들은 칭찬받으면 역시 나는 커피 잘했구나 이 생각을 했겠죠. 감사하게 또 30분이 안 돼서 한 20분에서 30분 그 정도 됐어요. 손님이 별로 없었어요. 그때 카페에. 그래서 그분이 오신 분은 두 번째 오신 손님이요. 또 똑같이 아메리카노 주문하셨어요. 그리고서 자리 이렇게 받아가지고 가서 컵을 내려놓고 입에 한 모금을 딱 드셨어요. 그러고는 갑자기 컵을 소리 내가지고 딱 세게 내려놓는 거예요. 컵 소리 내가지고 바닥에 딱 놓으면 소리 나죠. 그래서 소리가 나니까 제가 딱 쳐다보게 돼요. 컵 소리가 나니까. 잔이 떨어졌나 이러고 딱 쳐다보게 되겠죠. 딱 쳐다봤더니 그분이 벌떡 일어나더니 저를 째려보는 상태로 계속해서 문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네? 말씀을 안 하셔서 정확히 제가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컵 그대로 그 자리에 놔두고 자리에 가서 보니까 커피 그대로 놔두고 저를 째려보면서 나갔잖아요. 틀림없이 저한테 불만이 있는 거죠. 근데 뭐가 불만일까요? 제가 뭐 그분한테 나쁜 말을 한 것도 아니고 불만이라고 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겠죠. 뭐 자리가 더러웠던 것도 아니고 시끄럽지도 않았거든요. 그분은 저한테 뭐라고 하신 건가요? 맛없다 정도면 여러분 나가겠어요? 맛없다 정도가 아니겠죠? 얼마나 맛없어요? 진짜. 좀 전에 30분 전에 온 손님은 뭐예요? 평생 이렇게 맛있는 커피 처음 먹어봤어요 지금. 30분 있다 오신 분은 뭐예요? 평생 이렇게 끔찍한 커피 처음 먹어봤다잖아요. 그죠? 똑같은 커피인데 제가 똑같은 머신 갖고 똑같은 커피 갖고 같은 날 30분 차이에 내렸는데 실력이 완전히 달라졌겠어요? 근데 왜 한 분은 평생 이렇게 맛있는 커피 처음 먹어봐야 하고 두 번째 오신 손님은 평생 이렇게 끔찍한 커피 처음 봐야할까요? 제가 커피를 하면서 그게 사람이란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 모여가지고 교회에서 활동하고 막 그러면 분명히 이게 맞는데 얘는 왜 이걸 안 할까 이런 경우 있어요 없어요? 많죠. 네. 정말 많아요. 회사라면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면 어떨까요? 어떨 것 같아요? 엄청나게 심하게 일어나겠죠? 네, 여러분들이 다른 거를 수용할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한 능력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커피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여러 가지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시간이 1시간이잖아요. 제가 해드릴 얘기는 며칠 밤을 새도 다 못할 거겠죠? 그래서 고민을 좀 해봤어요. 제가 올 때 느낀 거는 하나님께서 여기 청년부를 좀 사랑하시나 보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제가 어디 이렇게 공동체나 어디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러 갈 때 보면 가기 전에 느낌이 오더라고요. 근데 오기 전에 막 감동 보고 여기 누군가 틀림없이 오늘 필요한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메시지가. 저는 원래 커피라는 사람이 아니에요. 뭐였을까요? 네? 모르겠어요. 네? 직장인이었을까요? 네, 맞췄어요. 직장인. 무슨 직장을 다녔을까요? 어떻게 알았죠? 네, 저 S그룹 다녔었어요. S그룹이 처음 직장은 아니고 두 번째 직장이에요. 제가 학교를 졸업할 때는요, 여러분들 요즘은 취업하기 어렵죠? 그쵸? 네, 언제부터 어렵기 시작했나요? 그렇죠. IMF 때부터 어렵기 시작했어요? 제가 IMF 때 참 어떻게 보면 안타깝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한데요. 제 동일한 학번들 중에 군대를 갔다 온 애와 안 갔다 온 애가 갈려요. 네, 군대를 안 갔다 온 애들은 어떻게 됐냐면요. 취업을 3개나 4개를 붙어요. 그래가지고 이 중에 나 어디 가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심지어는 저희 과로 어느 회사에서는 내년부터 안 준다 막 이런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 막 서너 군데 붙었잖아요. 우리 과 학생들이 한 30명이 어느 회사에 입사를 됐는데 30명 중에 한 5명밖에 안 가고 다른 회사로 옮겨가가지고 내년에 TO 줄인다고 막 이런 짜증을 내는 인사 담당자 얘기들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군대를 갔다 왔잖아요. 제가 딱 해가지고 바로 선배까지 그랬거든요. 제가 3월달까지만 해도 이력서가 몇 개 들어왔어요. 근데 갑자기 여름이 쭉 되면서 이력서가 하나도 안 들어요. IMF는 여러분들 아는 그 해보다 1년 한 반 6개월 정도 더 먼저예요. 그래가지고 이력서를 안 받아. 여러분들 회사 요즘에 취업하기 어렵죠? 네, 저는 여러분들한테 화나요. 왜냐면 취업하기 어렵다는데 여러분들 취업이 안 됐어요? 아니면은 안 갔어요? 안 갔지. 네? 안 간 거죠? 그럼 취업이 안 된 거예요? 저는 내고 싶은데 이력서를 받는 회사가 없어요. 우리 때는 내려고 해도 이력서를 내려고 해도 이력서를 받는 회사가 없어. 심지어는 현대로 들어갔던 애들 중에 600명이 신입사원 뽑혔다가 6개월 동안 대기시켰다가 6개월 만에 다 이렇게 잘라버리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난리가 나니까 나중에 다시 해가지고 받아준 적도 있어요. 중소기업은 어떻겠어요? 더 심했죠. 여러분들은 왜 안 가세요, 근데? 예? 훌륭하세요. 가세요. 네, 제 얘기를 왜 이 얘기부터 시작을 하냐면요. 저는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없었습니다. 네,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없었어요. 근데 감사하게 취업이 됐어요. 네. 학점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죠. 전 너무 감사해요. 제 학점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학점이라고 합니다. 네, 뭐 1점대 이런 것도 아니고 기가 막힌 최고의 학점입니다, 여러분. 몇이냐면요, 2.94예요. 2.94의 느낌이 오세요? 아니, 잘 안 올 텐데 제가 설명드려야 느낌이 올 거예요. IMF잖아요. 이력서를 받는 회사들이 없어요? 가뭄에 콩나듯이 한 2달에 한 번쯤 정도 이력서를 딱 받으면 몇 가지 받아요? 그 학점 점수가 있잖아요. 기준 점수 몇 점 이상 이렇게 내라고 하잖아요. 주로 몇 점이냐면 3.0까지였어요. 제 선배들은 2.7까지였었거든요. 저희는 안 오는데 그때부터 3.0까지로 바뀌었어요. 3.0이면은 몇 가지 지원할 수 있냐면 2.95까지 지원할 수 있어요. 3.0이면 3.0까지가 아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반올림 해야 되잖아요. 소수 두째 자리를 넣으라는 데가 있고 소수 첫째 자리를 넣으라는 데가 있는데 2.95가 되는 순간 어떻게 돼요? 2.95가 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여러분 수학 하나도 못하세요? 2.95가 되는 순간 반올림하면 3.0으로 넣을 수 있잖아요. 그죠? 2.94는 어떻게 돼요? 예? 2.94는 2.9가 돼요. 넣을 수가 없어요. 제가 왜 학점이 별로 안 좋을까요? 연애를 많이 했을까요? 네, 저 연애를 많이 했죠. 누구와 연애를 많이 했을까요? 네, 예수님과 연애를 많이 했죠. 정말로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 열등감이 너무 많았었어요. 제가 열등감이 너무 많았어요.
대학교를 가서 예수님을 알았어요. 행복할까요? 합니까? 보는 사람들은 저보고 항상 면회를 하요. 면회하면 얼굴이 밝아지잖아요. 그죠? 하나지고 틀림없이 있으면서 우리한테 얘기를 안 한대. 전 연애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 여자가 아니고 예수님과 연애를 했기 때문이죠. 그래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그때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조이 동아리였었고 그리고 교회에서 이제 활동을 했죠. 그래서 거의 조이 활동하고 교회 활동하고 공부할 시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공부할 시간이 거의 없었어요. 임원하고 봉사하고 막. 근데 공부를 안 한 건 아니지만 공부하는 시간 자체가 너무 짧아가지고 학점이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군대를 갔다 왔습니다. 군대 갔다 오기 전에 학점이 2.94도 안 됐죠. 엄청 나빴어요. 2학년 때 1점대 됐어요. 그때가. 그러니까 토탈 하면은 2점 중반대야. 근데 군대 갔다 와가지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했거든요. 되게 그때는 어땠냐면 군대 갔다 오고 나서 내가 학점을 올려가지고 그래서 취업을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나 조회 활동을 해야 될 것이냐 고민하죠. 뭐를 해야 돼요? 네? 여러분 뭐를 해야 될까요? 네? 뭐를 해야 돼요? 말하기 쉽지. 교회에서는 당연히 예수님을 믿어야 되니까 교회 활동해야 되죠.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는 그렇게 응답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내 앞에 현실일 때 그럴 수 있나요? 근데 그때 제가 예수님을 택했잖아요. 미쳤어요. 제가 봤던 예수님한테. 더 미쳤어요. 학교 가면 꼭 아침에 제가 도서관에 자리를 잡고요. 성경책을 딱 들고요. 벤치를 나가요. 날씨 좋은 때는. 추울 때는 이제 도서관에 있지만. 들고 나서 뭐 할 거야? 네? 네. 큐티를 켰죠. 경건의 시간. 성경은 한 장을 갖고 묵상하는 게 그날의 이제 큐티예요. 그럼 1시간 동안 묵상을 했어요. 군대 갔다 오고 학점도 안 좋잖아요. 조회 활동하잖아요. 교회 활동하잖아요. 시간표를 이렇게 짜봤어요. 큐티도 하잖아요. 시간표를 짜봤는데요. 하루 일주일 동안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딱 10시간 남았어요. 저만큼 디테일하게 시간표 짜본 분 없을까요? 여러분 우리 시간표 짜잖아요. 이렇게 일과를 어떻게 하겠다 이런 거. 그러면 처음에 꿈은 허무맹랑하게 막 공부를 왕창하고 아니면 뭘 왕창하고 이렇게 되죠. 근데 그게 아니고 제 현실을 쫙 짜봤더니 남는 시간이 딱 10시간 나왔거든요. 근데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활동하고 열심히 했는데요. 신기한 일이 생겼어요. 과 수석이 저랑 제일 친한 베프가 됐어요. 4학년 때. 왜 친하게 됐는지도 몰라. 근데 군대 가기 전에 잠깐 대화를 나누고 잠깐 밥을 한 번 정도 먹었는데 갔다 오는데 같이 복학을 한 거예요. 같이 복학을 해가지고 얘가 과수석인데요. 생긴 거는 전혀 공부 잘하게 생기지 않았어요. 딱 오더니 저랑 같이 늘 지내잖아요. 제가 맨날 교회 가고 동아리 활동하잖아요. 얘는 노트가 3개 있어요. 그래가지고 3개 제가 이제 열심히 교회 활동하니까 하나님께서 불쌍히 생각을 하셔가지고 과수석을 베프로 만들어서 얘 노트가 3개인데요. 1번 노트는 그날 수업 시간에 필기한 거, 2번 노트는 어떻게 했어요? 네, 그날 가서 정리한 거, 3번 노트는 시험 보기 전에 요점 정리한 거요. 절대 아무한테도 3번 노트는 안 줍니다, 얘는. 네, 누가 달라면 1번 아니면 2번이 일반 애들 다 주고 친애도 2번 이상은 안 줘요. 누구한테만 3번을 줘요? 딸막 공부 좀 해. 그리고 이거를 딱 주는 거야. 그리고 예를 들면 하루 쉬는 날 있잖아요. 너 일로 같이 공부하러 같이 그러고 도서관에 맨날 같이 끌고 가고 막 그래가지고 짧은 시간 공부했지만 되게 그래도 그거에 비해서 학점은 좋았는데 2학년 때 학점이 너무 나빴어요. 2학년 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자 때문에 마음고생하다가 진로 때문에 마음고생하다가 또 대시를 해봤어야지. 대시하다 체이면 어휴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근데 이거는 선배 형들의 그 농간이 있어요. 왜냐면 4학년 때까지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저 선배 중에 하나가 저 친했던 형이. 그러면 뭐 다른 거 못한다고. 그런데 저한테 1학년 때 친해질 만한 애가 있었는데 사귀지 말라니까 천천히 사귀어야 돼 이러다가 걔가 막 자꾸 신호를 주더라고요. 근데 무시하고 있다 2학년에 넘어갔는데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는. 근데 내가 대시하는 순간 걔는 이미 마음이 얘가 날 안 좋아하나 이러고서 떠났었지. 근데 그때 늦게 가서 해보서
하여튼 2학년 때 그런 거 고민, 그 인생 고민 쭉 하다가 학점이 그래서 1점까지 떨어지네. 그리고 거기다가 막 그 기독교 한다고 그 교회 활동이나 동아리 활동하니까. 그래가지고 학점이 떨어진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요. 그렇게 학점이 나빴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사랑했던 게 예수님이랍니다. 그러고 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졸업할 때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때 그때도 마찬가지로 지금처럼 사람들 안 뽑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인턴 사원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인턴 사원. 월급을 얼마 줄까요? 네, 100만 원만 줘도 감사하죠. 그때 평균 신입사원들 월급이 120에서 150 정도 됐는데요. 그때 이제 인턴 사원 60에서 70만 원 받아요. 네, 들어갔어요. 어떻게 일했을까요? 들어간 것 자체가 그냥 행복하고 너무 즐거웠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일을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일하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집에 안 가고 회사에서 먹고 자고 살아요. 집에는 3일을 가요. 언제 갈까요? 집에는 언제 갈까요? 네? 맞춰보세요. 돈 떨어졌을 때. 네? 돈 떨어졌을 때. 돈 떨어졌어요. 회사 다니는데 어떻게 돈이 떨어져요? 회사에서 먹고 자고 사면 돈 안 떨어져요, 여러분. 네, 3일날 언제 갔었겠어요? 수요일, 금요일, 주일. 왜 가요? 예배 드리는 날 교회를 가잖아요. 교회를 가면 집에 들려서 옷 갈아입고 자고 아침에 출근하는 거죠. 그래서 3일 집에 가고요. 나머지 4일은 회사에서 먹고 자고 살았어요. 네, 월급 65만 원 받는데 회사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 직원을 보면 사장님이 어떨 것 같아요? 이놈은 우리 회사에 돈 벌어주는 놈이다 해가지고요. 절대 안 내보내요, 여러분. 절대 안 내보내요. 예, 여러분들 보면은 막 1년 일하고 월급 작다고 나가고 막 이런 경우 있죠? 회사 생활하는데 1년 정도 일하잖아요? 이 사람이 회사에 돈을 벌어주고 있을까요? 회사에 돈을 까먹고 있을까요? 예? 여러분? 벌어줄까요? 예, 여러분 회사 생활 1년 해가지고 회사 까먹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착각을 되게 많이 해요. 여러분들은 진짜 화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니고 여러분 또래들한테. 왜냐하면 내가 들어가면 회사에 돈 벌어주는 게 아니라 내가 까먹고 있어요. 회사 돈을. 내 월급보다 5배에서 10배 정도를 더 벌지 못하면요. 회사 돈을 까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회사가 신입사원 들어오면 1년 동안은요, 까먹어야 돼요. 걔한테 계속 교육시켜야 되니까. 일 잘해요, 못해요. 여러분들 회사 생활하다가, 그러니까 학교 다니다가 학교 아무리 좋은 데 다녀도 소용없잖아요. 들어가면 바보 된다니까요. 남자들은 군대 가서 경험해봤죠? 내가 왜 이럴까 2등병 때 다 해봤잖아요, 군대 가서. 네, 여자분들은 회사 들어가야 그걸 경험한단 말이에요. 1학년 때 되면 내가 왜 이럴까를 경험을 해서 선배들이 후사리를 주고 욕하고 혼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회사가 나를 미워해, 저 선배가 나를 미워해 이래야 되나요? 선배님 죄송해요, 제가 다음부터는 잘할게요 이러면서 싹싹거리게 하고 다니는데 6개월 동안 1년 동안은 혼나도 죄송해요 기죽어가지고 이러고 다니면 더 답답해요. 네, 그래가지고 1년 동안 회사를 까먹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솔직히 회사에다 돈 주고 다녀야 돼요. 그래 안 그래요? 동의가 안 되죠 지금? 네. 열불이 날 거야. 지금 선생님이 저를 강사님이 우리가 월급 얼마 주는지 알고 얘기하는 거 막 그렇게. 근데 왜 그러냐면 제가 그걸 받아봤으니까. 65만 원 받고 먹고 자고 살잖아요. 집에는 3일 갔죠. 인턴 사원 6개월 했어요. 5명이 들어갔는데 제가 2명 중에 사장님이 2명을 인턴 사원 중에 2명을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요. 정규직 전환할 때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뽑아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당연히 뽑아야죠. 제가 6개월 동안 프로젝트를 2개나 해줬는데 먹고 자고 살잖아요. 다른 사람은 8시간 근무하는데 전 몇 시간 근무했어요? 네? 6개월 동안 하니까 1년 반치를 한 거잖아요, 저는. 네. 그렇게 하니까 남들보다 일도 더 빨리 하고요. 회사에 오래 있으니까는 실력도 좋아지고 선배들이 자꾸 가르쳐 주고요. 그리고 모르는 거 있으면 혼자 공부하잖아요. 그리고 더 좋은 게 있어요. 네, 돈을 써요, 안 써요? 퇴근 안 하니까 월급을 안 쓰잖아요. 저는 그때 150만 원 받는 친구들이 신입사원인데요. 65만 원을 받는데 65만 원이 그렇게 큰 돈이라는 걸 처음 알았어요.
일주일에 3일 어디만 갔어요? 교회 가고 집에 가고 교회 가고 집에 가고. 주일날은 교회 갔다가 어디 가요? 뭐예요? 제가 돈을 제일 많이 쓰는 게 뭐였을 것 같아요? 그때 중고등부 교사였거든요. 애들한테 떡볶이를 이만한 접시로 사줬는데요. 감사하게 또 우리 동네 10,000원짜리인데 접시에다가 떡볶이를 팔아요. 애들 한 10명 데려가도 막 배 터진다고 다 못 먹는데요. 그런 데가 동네에 있었어요. 제일 많이 쓰는 게 그거였어요. 생각해보세요. 돈 쓸 일이 있어요, 없어요? 먹고 자고 회사에서 해결해요? 그리고 수요일날 예배드리고 뭐 딴짓을 하겠어요?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교통비잖아요. 그래가지고 65만 원을 받는데 20만 원은 적금 붙고요. 20만 원 부모님 용돈 드리고 11조를 하고요. 그래도 돈이 남잖아요. 애들 떡볶이 사줬다니까요. 대단하죠? 그리고 제가 그렇게 해서 6개월 있으니까 회사에서 인터넷에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는데 또 미친 짓을 합니다. 6개월 동안 이렇게 열심히 했잖아요. 정규직 전환할 때 그때 조그만 벤처 회사의 연구소였어요. 사장님한테 전 연구소에서 월급 제일 많이 주세요 이랬어요. 사장님 뭐라고 했을까요? 오케이 했어요. 학점 좋아요 나빠요? 학점 나쁘잖아요. 근데 회사를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제가 솔직히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한 건 아니에요. 근데 재밌고 들어간 게 감사하고 뭐 특별히 할 일도 없고 일은 많고 하니까 그냥 한 거야. 근데 사장님 입장에선 이렇게 열심히 회사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종업원을 보면 어떻게 해요? 감동을 받잖아요. 그래가지고 연구소에서 제일 많이 주십시오. 6개월 동안 인턴 아니고 그냥 정규직으로 인정해 주십시오. 오케이 다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또 계속 일을 하게 돼요. 그래서 1년 반 정도 있는데요. 거기서 프로젝트를 5개래요. 제품으로 딴 사람이 이렇게 계속 몇 년 동안 연구만 하고 팔지를 못했던 제품을 제가 만들어줘요. 그 정도 미쳤는데 하겠죠. 바보 아닌 이상 계속 하다 보면 돼. 여러분들 머리가 나쁘다고요? 머리 나쁜 사람은 시간으로 때우면 되잖아요. 우리 학교 다닐 때는 1등과 꼴등이 있지만요. 직장인은 1등과 꼴등을 정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시간이라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3년 동안, 5년 동안, 10년 동안 여러분들 생활의 달인 보셨나요? 생활의 달인 보면 은행 직원들이 딱 이렇게 몇 개 돼요. 이게 사람이에요? 소금을 막 뿌리면 이 고등어에 소금이 쫙 퍼지는데 똑같이 퍼져. 이게 사람이에요? 이거 어떻게 가능해요? 계속 그거를 하니까. 제가 회사 다닐 때 저는 프로그램 쪽을 했어요. 프로그래머 중에 고졸 출신이고 전산 전공도 아니신 분요. 한 20년 하신 분들은요. 프로그램 잘 짜진 않은데 뭔가 문제가 있으면 다 해결해요. 머리 좋은 사람 해결 못하는 걸 잘 해결해요. 근데 이상해. 프로그램 짠 거 보면 이상한데 돼. 그리고 오랫동안 그거를 한 올무를 파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랜 시간 동안 열심히 다녀서 최선을 다하면 잘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뭐가 없어요? 끈기가 별로 없죠? 이거 조금마다 월급 잡고 힘들고 이건 말래 딴 거 해볼까? 그리고 그거 하다가 또 딴 거 해볼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문가가 안 돼요. 돈을 벌어주는 사람이 아니고 쓰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제가 1년 반 정도 그렇게 하고 나서요. 감사하게 삼성으로 옮길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네, 월급이 쭉 올라가겠죠? 삼성으로 올라갔어요. 그 벤처에서 먹고 자고 살았잖아요. 삼성 가니까 사람들이 늘 일 많다고 그러죠? 삼성 사람들이 일 많아요, 적어요? 네. 제가 학점 좋았어요, 나빴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삼성에서 직원들 몇 명이나 뽑았겠어요? 그럼 어떻게 옮겼을까? 어떻게? 네? 그쵸? 그동안에 경력이 생겼잖아요. 프로젝트를 5개나 해줬다니까요. 그죠? 5개나 했으니까 이 사람은 그 분야에 뭘 좀 할 줄 아는 사람이죠? 그 경력이 생기니까 삼성으로 옮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입사원으로 요즘에 보면은 대기업 가겠다고 삼수하잖아요. 그죠? 뭐 그런 친구들 있죠. 근데 저 같으면은 지금은 어떻게 선택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진로를 정해야 돼요. 회사는 별로 보지 마세요. 첫 회사 두 번째 회사는 회사 규모를 안 봐도 돼. 근데 그 전공을 할 수 있는 일을 딱 하면요. 한 2년이나 3년 하잖아요. 그러면 경력사원으로 옮길 수 있는 기회가 많아요. 회사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아까 제가 얘기 드렸죠. 처음에 1년, 2년은요. 그 사람을 위해서 교육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 퍼포먼스를 내도록 교육을 시켜줘요. 2년 정도는, 1년이나 2년 정도는 이 사람을 위해서 회사에서 투자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여러분들 젊은 세대들은 20대, 30대, 40대는 좀 다르지만 20대, 30대들은 회사 들어오면 보통 몇 년에 한 번씩 옮기고 있어요. 3년 잘 안 넘기잖아요.
그러면 2년 투자했는데 뽑으려고 그러면 딴 데 가고 뭐 이렇게 되죠. 네, 삼성의 평균 삼성전자에 이직하는 근무 년수가 몇 년 될까요? 평균 근무 년수? 네, 6년 정도 돼요. 6년. 짧죠? 평균 6년이잖아요. 평균. 그럼 20년 된 사람도 있죠? 그럼 어떤 사람은 1, 2, 3년이잖아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이 사람을 키워서 쓰려고 그러면 옮기기 때문에요. 지금은 경력사원 비중을 늘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경력사원을 막 뽑기 시작할 때 제가 삼성으로 가게 돼요. 제 앞에는 경력사원이 별로 없었어요. 더군다나 저는 삼성 SDS라고 프로그램 하는 쪽이라 그나마 조금 더 그 길이 빨리 열리죠. 들어가가지고 봤더니 퇴근을 9시에 합니다. 네, 일이 많아요, 적어요? 네, 남들은 많다지만 저는 적은 거죠. 왜요? 남들은 많지만 왜 저는 적어요? 회사에서 먹고 자고 살았으니까 24시간을 일하던 놈이 9시에 퇴근하면 이거 생각보다 적은데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열심히 일을 해요. 그리고 뭐 1시에 퇴근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또 회사에서 또 하나님께서 근데 되게 감사한 게요. 하나님께 드렸더니 갚아주신 것들이. 그래서 첫 번째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월급이 적은 금액도 적지 않다는 걸 알게 됐어요. 두 번째로 알게 된 거는 예배 드리러 가는 날 있죠. 보통 수요 예배 드리면 7시에 퇴근해야 되잖아요. 7시에 예배 드려야 되니까 6시 퇴근해야 되죠. 6시에 퇴근하려고 딱 하면 그 전에 한 2-3시간 정도의 발동이 걸려요. 어떤 발동이 걸려요? 6시간 퇴근해야 되니까 좀 빨리 하자 이런 게 내 속으로 발동이 걸려요. 그래가지고 3시부터 6시까지 하는 업무량이요. 밤샘 날하고 별로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걸 여러 번 경험해서 밤을 새고서 일을 하고 처음에 한 1-2주 정도 밤새는 거면 일이 잘 돼요. 많이 되죠? 근데 2주 넘어갔다 생각을 해보세요. 맨날 밤새고 있어요. 그럼 다음날 어떻게 돼요? 아침에 비몽사몽이에요. 비몽사몽이니까 전 어떻게 해요? 커피를 마셔야 되죠. 학교 다닐 때 커피 안 마셨어요? 그래서 커피를 알게 된 거죠. 커피를 먹어야 잠이 좀 깨고 정신이 차려지고 그리고 정신 차리고 일하려고 그러면 점심시간 오고 보니까 다음날 아침에 날아가는 거예요. 밤새워도 일을 하는 성과가 안 나온다는 걸 알게 됐는데 예배 시간에 맞춰가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서 그 시간에 열심히 하니까 집중도가 틀리다. 일 잘하는 방법은 집중력을 키우는 거죠. 공부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뭐예요? 집중력이죠. 시험을 패스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뭐예요? 네, 집중력이에요. 제 동생은 엄청 천재예요. 항상 보면 열받았어요. 고등학교 때 너무 옛날 얘기만 하고 요즘 얘기를 해줘야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시면 건질 게 많이 있습니다. 제 동생은 서울대 의대 출신이에요. 대원을 최고죠. 네. 고등학교 때 한 번은 기억이 납니다. 네. 어떤 기억이 나냐면 텔레비를 보면서 전화를 받으면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야 그렇게 공부해가지고 시험 잘 보겠냐고 다음날 시험 보고 왔어. 야 너 시험 잘 못 봤지? 어저께 그렇게 했는데 될 리가 없지. 그랬어요. 잘 못 봤어. 어떻게 하지? 몇 개 틀렸냐? 몇 개 틀렸다고 그랬어요? 1개 틀렸대. 말이 돼요? 저는 죽어나무도 90점 맞기가 힘든데 볼 거 다 보고 전화통화하면서 공부했는데 하나 틀렸대. 말이 돼요? 네, 말이 안 되잖아요. 집중력이 틀려요. 걔는 동생은 공부하는 방법을 알아요. 네. 어떤 선생님이면 이 선생님 스타일은 이러니까는 시험 문제를 주로 이런 것을 낼 것이다까지 생각을 해요. 공부 잘하는 게 요령이더라고요. 그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자기가 필요한 걸 집중적으로 딱 하는 능력이 있어서 공부를 잘하는데 보통 한 10등, 1등부터 20등까지는 다 같이 공부를 하지만 요령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걸 알게 됐고요. 동생 얘기를 왜 해주었냐면요. 여러분들 공부를 잘하면 행복할까요? 막 얘기가 왔다 갔다 하네. 이 얘기가 제가 더 하고 싶은 얘기긴 해요. 공부를 잘한다고 행복하잖아요. 이따가 그 얘기 한번 해달라고 다시 하세요. 까먹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가지고요. 회사 생활을 쭉 경험하면서 일하는 방법을 알고 돈 쓰는 걸 알게 돼요. 65만 원 벌 때 돈이 남았다고 했죠. 삼성을 갔으니까 월급이 늘어났죠. 삼성에서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또 스카우트제이가 와서 두산으로 옮겼어요. 두산으로 옮길 때는 제 동기들보다 거의 연봉이 2배로 많아져요. 남들보다 반쪽 월급 받다가 남들보다 2배로 월급이 많아졌어요. 동기보다. 월급이 2배로 많아졌어요. 그럼 여러분 돈을 많이 벌면 돈을 많이 벌면 돈이 많이 벌린다고 생각할까?
설명 많이 어눌하네. 강의가 순서 가야 되는지 좀 어눌하지. 네, 65만 원, 남들보다 월급을 반으로 받다가 예를 들어서 한 1,000만 원 받았다고 쳐볼게요. 1,000만 원 받으면 여러분들 돈 많이 받는다고 생각될 것 같으세요? 네? 저는 65만 원 받을 때 많이 받았다는 경험을 이게 돈이 남네 하는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요. 월급이 많아지니까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대기업 가가지고 처음에 300만 원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어떨 것 같아요? 늘 부족합니다. 늘 부족해요. 300만 원 받는 중에 20, 30%는 벌써 세금으로 떼갔죠? 어쩌면 그리고 요즘에 여러분들은 학자금 때문에 또 몇 년 동안 갚아야 되잖아요. 학자금을 또 떼갔죠? 그러면 한 150에서 200 남겠지. 그럼 150에서 200이니까 적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왜 적냐면요. 여러분들이 생활하는 사람의 수준 때문에 문화생활, 생활하는 레벨.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 제 친구 중에 또 의사가 있어요. 의사는 월 페이닥터라고 하면 800만 원, 1000만 원 받는데 저 200만 원 받을 때 1000만 원 받는 놈이 저한테 와가지고 야 알바 자리 없냐? 막 이러는 거예요. 무슨 알바? 그랬더니 너 의사인데 왜 알바? 그래가지고 돈이 작아 그러는 거예요. 미쳤냐 너? 1000만 원 받는 놈이 어떻게 돈이 작아? 에? 말이 돼요 안 돼요? 예, 말이 안 되는 건 누구 눈에 안 되는 거예요? 200만 원 받는 사람 눈에 안 되는 거예요. 1000만 원 받는 사람은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돼요. 왜 그럴까요? 여기도 지금 집안이 형편 좋은 친구, 아주 어려운 친구 다 섞여 있죠? 예. 돈을 많이 벌잖아요. 그럼 자기 주변에는 1000만 원짜리 받는 친구들 있죠? 그 중에 일부는 1,500만 원 벌 거 아니야. 그쵸? 그러면 나는 그랜저 타고 있어요? 요즘엔 그랜저 아니지. 요즘 제네시스 타고 있어요? 근데 누가 외국차를 타고 있어? 그럼 어떻게 돼? 꿀리잖아요 지금. 그죠? 그래요. 그래 난 30평짜리 집 사고 있는데 누군 50평짜리 집 사고 있어요. 같은 회사인데. 그럼 꿀리겠어요? 안 꿀리겠어요? 열받잖아요. 똑같이 유지하고 싶죠? 똑같이 유지하려고 하는 순간 이제 부족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취업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100만 원 받으면 여러분 취업해 안 해요? 월급이 아니에요. 그걸로 학자금 내고요, 교통비하고 핸드폰비 가면 모자란데요? 핸드폰 없애 그냥. 여러분 핸드폰 없어요. 그것 때문에 노예가 되고 있어요 우리가. 그거 다 끊어버리세요. 그럼 친구 끊어지면 어때? 예수님은 내 친구잖아. 그래 안 그래? 여러분 끊을 줄 알아야 돼. 끊지 못하는 사람은 자유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끊지 못하는 사람은 많아져도요 늘 부족하다니까. 그 얘기를 제가 해주는 거예요 지금. 1000만 원을 버는 친구들은요 주변에 1000만 원 버는 친구가 있기 때문에요 그런 차를 타야 되고 그런 집에 살아야 되고 그런 옷을 입어야 되고 그런 집에 가서 먹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부자가? 그런데 어떻게 여유가 있을 수 있어요? 여유 있는 사람은 어떤 거죠? 자유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자유 있는 사람은 넉넉한 게 아니라 내려놓는 사람이에요. 내가 10만 원짜리 밥 먹을 수 있는데 10,000원짜리 먹고 있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5천만 원짜리 차를 탈 수 있는데 2천만 원짜리 차를 타고 있어. 어떻게 될까요? 네? 자괴감이 들어? 절대 안 들죠? 왜냐하면 내가 지금 5천만 원이 있어요. 근데 2천만 원짜리 차를 샀어요. 자괴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나 5천만 원짜리 살 수 있는데 내 통장에 3천만 원 있거든? 커피하는 분 중에 이런 분 있어요. 커피하는 분 중에 되게 삐까뻔쩍하게 하신 분들이 많아요. 되게 유명한 분 중에 막 카페 되게 크게 명동이 하시고 막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알고 봤더니 어떻게 돼 있어요? 빚쟁이가 돼 있어요. 근데 되게 유명한 분인데 조그만 가게를 하고 있어요. 막 10평짜리 이런 걸. 어떻게 될까요? 네, 그래서 그 현대아파트 앞에 있는 H 선생님이 계세요. 그분의 카페는 10평짜리예요. 그래가지고 10평짜리인데요. 거기서 사람들 취미과정 가르쳐주고 막 이러는 거예요. 볼품이 없잖아요. 그 커피 전문가들 모임에 가가지고 우리는 10평짜리인데 뭐 보여줄 게 있겠어. 그냥 창피해. 근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 카페가 커졌다. 임대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임대료만 늘겠어요? 많이 팔아야 되죠. 직원들 늘어야 되죠. 그리고 고정비가 몇천만 원씩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 감당하기 어렵잖아요. 10평짜리 카페예요. 그럼 자기 혼자 팔아도 되잖아요. 임대료 비싸겠어요? 안 비싸겠어요?
안 비싸죠. 자기 유명하잖아요. 책도 쓰고 원두도 팔고 이러면 알짜가 되겠죠.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그런 데 가가지고 아우 창피하게 뭐 내밀기 있어야지 우리 10평짜리인데 이러고 하는 소리가 아 근데 난 쓸 건 다 썼는데 돈이 매달 500만 원 남아가지고 그냥 현금으로 500씩 넣고 있잖아 이러는 거야. 힘들면 문 닫고 그냥 쉬는 거지 이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겉으로 봐서 멋있어요. 화려해요. 막 지금 여기만한 카페 하고 있어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친구들을 데려왔을 때 어떨까요? 이렇게 넓은 카페 지금 한 20명 있어요. 친구 데려오면 어떨 것 같아요? 예? 아, 그 얘기 안 하죠. 데려오면, 우리 난 이 정도야 하고 어깨 힘들잖아요. 집에 가서 어떻게 되겠어요? 울고 있겠지, 집에 가서. 예, 여러분들,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좋은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너무 힘들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내려놓는 훈련하셔야 돼요. 제가 내려놓은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삼성에 있다가 두산으로 스카웃이 됐어요. 두산으로 스카웃이 되니까 제가 팀장이 됐단 말이에요. 팀장 받으니까 월급은 2배로 많아졌죠. 직급도 높아졌죠. 월급 많이 받고 직급 높아지면 여러분 좋을까요? 여러분들은 다 빨리 진급하고 다 월급 많이 받고 싶죠. 월급을 많이 준다는 얘기는 뭘 것 같아요? 책임감이 커지고요. 일이 훨씬 더 힘들어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아버지랑 대화돼야 안 돼요? 여러분들 아버지. 여러분하고 아버지하고 대화돼야 안 돼요? 또 요즘엔 싱글맘 막 이런 거 많아가지고 우리 아빠 없는데요 뭐 이러면 안 돼? 근데 그런 걸 떠나가지고 여러분들 아버지하고 대화 잘 안 되시죠 일반적으로? 네, 왜 안 될까요? 우리 아버지 성격이 이상해가지고? 네, 여러분들 아버지 성격이 이상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아버지가 회사 생활하면 이상해지는 거예요. 가족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열심히 하고 회사 생활 열심히 요즘에 회사에서 적응하기 얼마나 힘들어요? 회사 생활 죽도록 했어요. 여러분들하고 대화를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관심 있어가지고 얘기하려고 그러고 챙겨주려고 막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짜증나잖아요. 왜 이렇게 오늘따라서 이러시지? 찝쩍대시지? 뭐지? 막 이런 거잖아요. 근데 왜 그런 아버지는 사랑해가지고 사랑의 표현을 하시는데 대화하는 방법을 잃어버렸어요. 회사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중간 관리자가 제일 힘들어요. 여러분들 신입사원 때는요, 이 사람들 이상해 보이기도 하고 막 치는데 제일 치는 건 뭐냐면 일 때문에 치거든요. 신입사원 때는. 근데 일을 시간이 지나거나 잘하는 사람 도움받으면 잘해요. 네. 근데 중간 관리자가 되면은 사람에 치이기 시작합니다. 다른 팀하고 치이고요. 그리고 임원하고 치이죠. 팀장님, 과장님 이런 분들 있잖아요. 과장님, 부장님, 팀장님 이런 분들 있죠. 그분들은 자기 팀에서 보면 한 10명, 20명 있는 팀에서는 최고예요. 근데 그분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어요. 임원들이 지시하는 걸 다 받아오겠죠. 임원들이 나한테 지시하는데 우리 임원도 또라이야 예를 들어서 그럼 말도 안 되는 거 시킬 거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걸 받아왔어. 말도 안 되는 걸 받아서 내가 하면 짜증 되게 나겠죠. 근데 말도 안 되는 걸 받아왔는데 내가 그걸 다 내 부하 직원을 시킨다고 생각해요. 어떨까요? 여러분들 회사 생활, 직원들 회사 다니는 분들 있죠? 직원들 몇 명 회사 다니는 분? 응. 학생. 학생도 아니고 직업인도 아니고 다 백수야? 그럼? 다 백수구나. 미안해. 그 취업하는 요령을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해드리고 싶은 얘기 되게 많아요. 저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자라가지고 그리고 그 회사 생활할 때 그런 생각을 많이 해서 여러분들 그렇게 해가지고 스카웃이 돼서 갔더니 위아래로 치워요. 위아래로. 근데 저는 나이가 어리죠. 네. 삼성 같은 데 젊은 조직이기 때문에 나이를 별로 신경 안 쓰거든요. 근데 제가 두산 갔어요. 두산 갔더니 두산은 좀 나이가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치는데 저보다 같은 직급이 5살에서 10살 많아요. 그러니까 나이로도 꿀리잖아요. 막 머리 깨지겠는 거예요. 부하 직원 말 안 듣지, 이상한 거 제가 해야 되지, 다른 팀하고 싸워야 되지. 그 중에 700억짜리 프로젝트에서 기술 리더를 했거든요. 700억짜리 프로젝트 1년짜리를 했는데요. 여러분 프로젝트 할 때 뒤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인간이 개가 되죠? 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과제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팀 과제. 네? 팀 과제 하면 어떤 놈은 놀고 있고 어떤 놈은 막 이상한 소리 하고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도 해내잖아요. 에이씨 들어서 내가 하겠다 이러고 할 수 있잖아요. 그죠? 학교 다닐 때 내가 하겠다고 하면은 혼자 그냥 열심히 해버리면 내가 열심히 했는데 다른 놈들 좋은 점수 받지만 짜증나지만 할 수 있잖아요.
회사 생활 700억짜리 수십 명이 들러붙어가지고 수백 명이 들러붙어가지고 하는 데서 가능할까요? 내가 혼자 열심히 해서 이거 잘할 수 있어 없어? 데리고 해야 돼요. 데리고 하지 못하면 잘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밑에 부하 직원 끌고 가야 돼. 말 안 듣는 애들 끌고 가야 돼. 외부 업체 사람들 끌고 가야 돼. 회의 들어가면 다른 팀장님들하고 싸워야 돼. 왜냐면 이 일은 우리 팀이 할 일이 아니다. 니네가 잘못해서 안 되는 거다. 우리가 잘못해서 안 되는 거다. 막 이렇게 싸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팀끼리 싸우지. 그래가지고 또 마찬가지로 머리가 깨지기 너무 아픈 거예요. 머리 아프지, 심장 찌릿찌릿하지, 그리고 집에 잘 못 들어가지. 월급은 많아졌는데 행복할까요? 안 할까요? 별로 행복하지 않아요. 크리스천의 삶은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크리스천이 대기업 생활하기 쉬워요? 아무도 이해 못하잖아요. 우리 목사님 이해하세요? 대기업의 생활을 이해하세요? 네, 우리 목사님도 이해 못하잖아요. 우리만 아는 거잖아.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회사 생활 너무 힘들어요. 적응하려면, 살아가려면. 그래가지고 크리스천으로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는 일이 점점 심하게 많아지지. 끊을 수도 없지. 사람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부하 직원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죽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프로젝트가 거의 끝날 때쯤에 행복하게 살고 싶다 해가지고요. 그걸 회사 그만두기로 하고요. 초콜릿하고 케이크 빼워가지고 디저트 카페 하려고 준비를 했어요. 미친 거죠? 잘 나가는 회사에서 제가 나온다고 했을 때 임원들이 너는 나가면 안 된다고 얼마나 잡았는지 몰라요. 너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다 밀어줄게 이렇게 해가지고 되게 많이 붙잡아줬는데 저는 저 이러다가 죽을 것 같아요. 빨리 죽는 거보다는 그냥 나가고 행복한 일을 하고 싶어서 그래요. 그래서 나가면 빵집 할 거예요. 그래서 그 퇴사하기 전에 인터벌 기간이 좀 가지면서, 그러니까 회사 일은 대충 하면서 은퇴 일을 준비를 한 거죠. 6개월 정도를, 그러니까 프로젝트 거의 끝나가지고 일이 좀 많지 않은 그 타이밍에 이제 그 디저트 배우러 가요. 초콜릿, 수제 초콜릿 드셔보셨어요? 배우잖아요. 배우러 가면은 이제 열심히 만듭니다. 그러면 되게 예쁘죠. 하트 모양, 꽃 모양 이런 거 있잖아요. 입술 모양 막 이런 거. 그래가지고 저도 그런 거 만들 줄 알거든요. 그래서 만들어가지고 또 교회 다니니까 애들한테 야 이거 맛 좀 봐라 하고 주면은 받는 순간 어떻게 돼요? 뭐 이거 나한테 관심 있나 이렇게 했지만 뭐 때려주니까 그렇게 오해는 안 하겠지만 받는 순간 뭐 이거 너무 예쁘다 이렇게 이거 너무 예쁘다 이거 어떻게 먹어 이러죠. 받는 순간 주기만 해도 행복해요? 먹는 순간 또 어떻게 해요? 너무 맛있어 이거 막 그런 거죠. 또 달라고 막 처음에 이 한 판 주면은 이거 많다 그러더니 하나를 먹는 순간 순식간이야. 야 너 내일도 학원 가냐 막 이러는 거지. 또 달라고 막. 그때 제가 주는 기쁨이 어떻겠어요? 너무 행복하죠. IT 다닐 때는요 그런 반응이 없어요. 여러분들 회사에서 전산 시간에 그 회사에서 전산실에서 뭐 해가지고 우와 이거 너무 좋은데 막 이러면서 전산실에 전화해가지고 이렇게 좋은 걸 만들어주셨어요 하는 사람 있겠어요 없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진짜 잘 만들어줘도 전에보다 좀 편해졌네요 이 정도면 극찬인 거예요. 왜냐면 처음 만든 시스템은 버그라고 해가지고 문제점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되게 큰 시스템을 만드니까 그러면 막 전화 와가지고 왜 이거 바꿔가지고 이런 짜증내고 막 그러는데 초콜릿 하나 선물해주면 몇십 분만, 한두 시간만 노력하면 반응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야 이거 좋긴 좋다. 근데 이제 우리가 월급을 따져봐야 되겠죠? 그래서 한 판을 만들어요. 한 판 수제 초콜릿 뭔지 아시죠? 동그란 요만한 거 한 입에 쏙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걸 봉봉 초콜릿이라고 하죠. 프랑스 말로 사탕이에요. 사탕 초콜릿 이런 말이에요. 한 입에 쏙 들어가는 수제 초콜릿. 그래가지고 그게 평균 가격 2,000원 됩니다. 한 판을 만들면 20알에서 30알 정도 이렇게 틀이 있어가지고 거기 한 20개에서 30개를 만들 수 있어요. 근데 그 한 판을 만들려면 2시간 정도 걸려요. 그럼 두 판을 만들면 50알 되겠죠? 50알을 만들었는데 하나에 2,000원이니까 10만 원이죠? 하루 종일 열심히 4시간은 만들고 4시간은 팔았다. 다 팔았을 때 10만 원을 벌잖아요. 그럼 많이 버는 거죠. 그래 안 그래요? 아니지 임대료 내야지. 재료값 빼야 되고 그리고 맛있는 초콜릿이나 빵들은 재료가 줘야 되거든요. 절반은 재료값이에요. 10만 원 팔면 절반 5만 원 떼가지고 5만 원 재료값 뺐죠. 임대료 해야 되죠. 전기세 내야 되죠. 전화세 내야 되죠. 어떻게 돼요? 이거 갖고 어떻게 살지? 야 이거 좋긴 좋은데 먹고 사는 건 문제가 있겠는데. 그리고 다음에 케이크를 뺐어요? 케이크는 더 심해요.
하나 만드는데 30분 걸려. 근데 그 단가는 좀 세니까 어쨌거나 초콜릿이나 케이크 좋기는 좋은데 수익은 안 나겠다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쭉 배우고 회사를 했어요. 퇴사를 하다가 2달 창업 준비를 했더니 초콜릿하고 케이크를 만들 줄 알고 커피를 만들 줄 안다고 치면 창업할 수 있나요? 요즘에 친구들이 커피 배우고 창업한다고 그러잖아요. 저는 감사하죠. 그러면 거의 다 실패해요. 왜냐하면 커피숍을 운영을 하는 거죠. 커피숍을 운영하는 데서 커피를 만들 줄 아는 건 한 20-30% 비중밖에 안 돼요. 경영을 할 줄 알아야 돼. 그러면 창업을 했다 그러면 부동산을 얻어야지, 인테리어 해야 되지, 기계사 해야 되지, 종업원 써야 되지, 홍보해야 되지, 이런 게 훨씬 중요하잖아요. 맛있는 건 그 다음이죠. 사람이 와야 맛있는 걸 알지. 사람들한테 제가 물어봐요. 커피숍 어떻게 하면 잘 될까요? 커피가 맛있으면 돼요. 그래요? 근데 커피가 맛있는지 맛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제가 그냥 먹어보면 알지 왜 몰라요? 근데 사람이 안 오는데 어떻게 알아요? 안 되는 카페 그렇잖아요. 맞죠? 맛있는지 맛없는지는 그 집에 와서 먹어봐야 알죠? 근데 이 집에 일단 들어가고 싶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못 있는지 몰라. 그럼 될까요? 안 될까요? 제가 창업 준비를 하다 그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2달 정도 준비하고 나서요. 창업 준비가 안 됐다 그러는데 그때 또 마침 휴대패커드 있죠? 휴대패커드. HP에서 또 와서 일하래요. 와,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아까 학점제가 몇 점이라고요? 2.94가 우와 보세요. 그때 유행했던 벤처 다녔죠. 그때 삼성 다녔죠. 두산으로 스카우트 됐지. HP 다녔지. 심지어 얘기 안 하는데요. 여러분 그 MS 마이크로소프트 알죠? 마이크로소프트 이사님이 우리 나랑 좀 같이 일하자 그랬어요. 두산으로 스카우트 됐을 때 딱 6개월 만에. 그래서 저 두산에 온 지 6개월 배신하면 너무 배신을 해도 너무 빨리 하는 거 아닐까요? 제가 나중에 한번 몇 년 있다가 그때 또 생각 있으시면 부르세요 이랬는데 MS를 차버렸어. 전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그런 회사에서 불렀을 때 안 갈 수 있는 용기가 있으세요 여러분? 세계 최고 마이크로소프트는 IT는 우리나라의 최고는 삼성이지만 세계 최고는 마이크로소프트예요. 독점을 하는 지금 여러분 회사 중에 최고는 독점하는 기업이거든요. 독점을 하는데 욕먹지 않는 유일한 기업이 마이크로소프트죠.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들 마이크로소프트에다 제품 쓰세요, 안 쓰세요? 거기가 어디래 지금도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쓰는 PC에는 거의 99%가 마이크로소프트 깔려 있어요. 거기를 차버리고 삼성 다니고 HP 다니고 제가 아까 영어 점수 얘기 안 드렸죠? 여러분 토익 점수 저보다 낮은 사람 별로 없을걸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토익을 한번 봤어요. 400점 맞았어요. 400점? 창피해가지고 점수가 없다 그랬지 시험 못 봤다고는 안 했어요. 교회를 다녀야 되는데 무슨 토익을 보냐. 한번 봤는데 400을 받아가지고 아이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얘기도 안 하고 시험도 안 보고 토익 400에 그리고 학점 2.94에 지금 이런 어마어마한 데를 다녔죠.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뭐 하세요? 스펙 쌓는다고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죠? 전 교회 생활 열심히 했죠. 학점도 없어. 영어 접수도 없어. 근데 이렇게 다. 어떻게 해요? 응? 네. 기회가 왔을 때 그 일을 그냥 최선을 다한 거예요. 저는. 하나님 사랑해서 하나님 좋아가지고 최선을 다해요. 회사 가서 그만 보지 울컥합니다. 회사 가서는 회사를 최선을 다했죠. 거기 가서 최선을 다하니까 다음 길이 또 열리고 또 열리고 이렇게 돼요. 근데 우리들은 그렇게 잘 안 하잖아요. 내가 여기 와 있어. 그럼 이거는 아닌 것 같아.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특별한 꿈이 다른 데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죠. 제가 처음 월급 65만 원 받고 들어가는 회사가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어마어마한 회사였겠어요? 근데 거기 들어가서 하나님 주셨다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했더니 다른 곳으로 옮겨주시죠. 네, 그래가지고 계속 쭉 다녀요. 그래서 HP를 다니는데요. 또 희한한 일이 생겨요. 제가 카페 할 준비는 다 했죠. 카페 할 준비 다 해놓고 딱 있는데 카페는 아직 하기에는 내가 이런 부분 준비가 안 됐다고 생각을 해서 그거 준비해야 되는데 HP에서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HP를 다닐 때 하나님께서 특별한 체험을 주셨죠. 특별한 체험 어떤 체험이냐면 카페 할 준비했죠. 요즘에 교회들은 카페 되게 많이 하죠. 근데 그런 개념이 거의 시작될 때쯤이에요.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전 사랑의 교회 지금도 다니고 예전에도 다녔는데요. 사랑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총무 목사님이 있어요. 두 목사님이라고 해야 되나요?
총무 목사님이 광고하시는 목사님이셨는데요.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설교하시는데 설교하실 때 딱 듣고 있었는데 이 목사님 따라가면 복을 받는다 이런 음성을 들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음성 들어보셨어요? 네, 요즘엔 또 음성 들었다고 하면 신천지 아니면 가끔 듣는 사람이 있어요. 신천지 아니어도 이 음성 들었다고 뭐 와 이럴 것도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 친구나 여러분들 기도하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막 대단하다 이럴 생각이 없어요. 저는 신앙이 더 좋았을 때가 언제냐면 학생 때였어요. 학생 때 아까 얘기했잖아요. 학점이 꽝인데도 교회생을 최선을 다했잖아요. 그래서 살았다니까요. 그때 제가 보면 신앙이 더 좋아요. 순수하고. 나중에는 막 하나님과 나만 알아야 되는 비밀이 너무 많은 거지. 근데 그때 음성을 들은 거예요. 음성을 들어가지고 이 목사님 따라가면 복을 받는다 해서 처음 깜짝 놀랐어. 이거 뭐지? 내가 생각하는 건가? 착각인가? 아무래도 착각 같은데 왜 이런 착각을 하지? 그래가지고 이상하다 그러고 시간이 지나가는데 그 목사님 볼 때마다 그 기억이 늘 나는 거예요. 너무 소리가 생생해서. 그래가지고 이상하다 그러고 쭉 지났는데요. HP 들어가서 또 1년 동안 프로젝트 되게 바쁜 거예요. 기업은행 프로젝트 하는데 집에서 6시 전에 나가서 집에 들어오면 1시 넘어서 하는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고요. 그리고 또 그때는 고3 교사하고 청년부 리더 했어요. 고3 교사니까 집에서 7시에 나가야 돼요. 여기도 고3 교사 있으시죠? 되게 일찍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애들 학교 간다고. 그리고 7시에 교회 나와야 되고, 그리고 사랑의 교회 청년부는 끝나고, 그때 제가 또 청년부에서 또 리더 해가지고, 끝나고 집에 오면 11시인데요?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일까지 하루를 못 쉬는 거예요. 또 나이가 먹으니까 체력이 점점 딸리잖아요. 옛날에는 밤새면서 일했지만 나중에는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그리고 사랑의 교회 그 봉사등을 사임해요. 사랑의 교회 청년부는요. 리더하다 사임하면 청년부 나와야 돼요. 이런 치산. 사임을 못하게. 왜냐면 리더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리더 쉽지 않죠. 조언들 힘들게 하는 조언들이 있고 막 그러잖아요. 착한 양 같은 조언들만 있어줘야 되는데 막 얘기하고 가니까 제가 마음이 뜨끔뜨끔 하잖아요. 조언들도 여러분들 리더하다 보면 그런 경우 생기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해줘야 되죠. 리더가 성질을 내면 저 분위기가 이상하니까. 그래가지고 리더가 힘드니까 사랑의 교회 청년부는요. 사임을 하면은 청년부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청년부 나오겠다고 생각을 하고서 사임을 한 거죠. 사임을 하고서 딱 나와서 하나님 저 청년부 나왔습니다. 이제 공동체도 없고 봉사하는 것도 없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걸 기도했어요. 한 주, 두 주, 세 주 됐을 때 아까 그 목사님 있죠? 총무 목사님 갑자기 광고 시간에 나오시더니 개척하러 가신대요. 이건 또 뭐지? 야, 기가 막힌데 타이밍이 이렇게 맞을 수는 없는데 만약에 제가 그때 봉사하고 있었으면 안 따라갔어요. 봉사를 그만두고 갈 수는 없잖아요. 중간에 갈 수는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타이밍이 이상하게 맞다 해가지고요. 그때 이상하게 맞다 해가지고 이거 좀 뭔가 있는 것 같은데 하고 따라서 옮기자는데 너무 힘드니까 바로는 안 따라가고 그 목사님의 소식을 듣게 될 쯤에 따라가자 이러면서 그 사이에 커피도 좀 더 배우고 그리고 좀 이렇게 농땡이도 피고 그랬죠. 그리고 이따 소식이 딱 들려가지고 딱 갔더니 목사님이 교회 우리 드디어 개척할 장소가 정해졌다고 그 주에 되게 좋아하시고 우리 그 개척하는 장소로 갔는데 그리고 개척을 해서 교회를 만든 곳이 어떻게 되냐면 카페 교회를 하셨어요. 카페 교회 들어보셨나요? 요즘에 개척하시는 목사님 평일은 커피숍을 하고요. 주일은 예배 드리는 식으로 해서 카페 교회를 하십니다.